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순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들이 있다 보니까 수유하고 직장 다니면서 같이 병행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단위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수유하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먼저 직장 복귀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기 돌보신 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은 의외로 새로운 사람을 적응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래도 요즘 3개월 정도는 쉬었다가 일을 나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할 때고 또 시신경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 3주 늦어도 2주 전에는 그분들을 찾아서 딱 준비를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앞으로 직수해서 아침 저녁은 직수할 건지 또는 아예 그냥 다 젖병으로 유충해서 줄 건지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 2, 3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가셔야지 일을 할 때도 가슴이 덜 뭉치고 또 그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모유수유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엄마와 아이가 케미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젖병을 줘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이 아이가 젖병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젖병을 주실 때는 수시로 자꾸자꾸 친한 척 한다고 주는 거는 오히려 얘네들이 혼동이 와요. 엄마가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지? 왜 이런 걸 갑자기 들이대지?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에 6번을 먹였던 아이, 직수를 6번을 먹였던 아이라면은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는 조금 젖병에 친해질 수 있도록 그 시간대만 조금 보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시간대는 내가 이걸로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적응이 되기 전에 아침에도 젖병 들여서 안 먹어서 울고 결국엔 어머님이 직수해버리고 또 다음 텀에 또 어머님이 젖병을 들여서 울고 다시 또 직수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아이는 젖병이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귀찮은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또 엄마가 직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확실하게 직장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앞으로 젖병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타임만큼은 젖병을 계속적으로 그 시간대에 시도해 주시기 좋다는 거. 그러면 1번부터 6번 직수를 했을 때 만약에 1번을 내가 젖병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대는 계속 젖병을 시도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그 시간대 가 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중간에 직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밥부터는 또 다시 직수가 들어가 주는 거죠. 왜? 이 아기도 며칠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처음에 1번 밥은 원래 내가 직수했는데 계속 이 시간대는 엄마가 젖병으로 뭔가 도구적인 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처음에 이거 싫다고 했는데 결국 이 시간에 내가 젖병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이 아기가 이 젖병을 줬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먹은 순간 엄마랑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들어가요? 또 엄마가 직수가 들어가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한 텀씩 적응시키는 게 중요하세요.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유충량, 분유량이죠. 그래서 직수했을 때 사실 엄마 젖을 먹고 잘 컸지만 사실 이 아이가 내 직수를 얼마나 먹은지 정확하게 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엄마 가슴이 어머니 볼 수가 없잖아요.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젖병을 줬을 때 양은 사실 직수해서 먹는 양과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직수했던 아이들이 젖병으로 먹는 양을 많이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3개월 된 아기들 양에 맞게 바로 젖병을 줘서 아기들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젖병을 주신 분들은 평상시 그 개호수에 먹는 젖병 양보다는 최소한 2-30cc 정도는 적게 젖병에 담아서 주는 게 나중에 적응시키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3개월 된 아이가 160을 원래 젖병을 먹어야 되는 아기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처음 젖병을 이 아이를 줬을 때는 160을 타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한 120에서 한 100 정도 타가지고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먹고
소화가 되는지. 왜? 직수했을 때 소화하는 것과 또 젖병을 먹었을 때 소화되는 거는 아이들은 약간 예민한 아이들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젖병량, 분유량, 유축량을 조금 적게 주시면서 한 텀씩 적응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아기가 서서히 이 젖병량에 잘 적응이 된다면 2번, 3번은 늘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직수했던 시간 텀에 맞게 젖병이 다 돌아섰을 때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기 돌보신 분과 친한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돌보시는 분과 친한 시간을 미리 조금 하루에 1~2시간이라도 갖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 돌보는 양육자가 엄마 대신에 젖병을 주는 걸로 대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아기 돌보신 분과 아기가 친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젖병을 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기 돌보신 분이 아기한테 젖병을 줄 때 하루 종일 다 주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 번 정도 양육자 아기 돌보신 분이 주게 하고 나머지는 평상시처럼 엄마가 젖병을 주시고, 그래서 그 돌보신 분이 주는 거를 잘 아이가 인지하면 2번, 3번 또 늘려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완전히 아기 돌보시는 분이 젖병을 주는 걸 다 받아들여졌을 때 다음 단계는 엄마와 아기를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분리시키는 작업이라는 게 뭐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 어머님이 일을 나가시게 되면 하루 종일 아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기들이 하루 종일 엄마가 있는 상태에서 젖병 먹는 거하고 또 엄마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젖병 먹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구나, 그리고 또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적용을 시키고 복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기 봐주신 분이 충분히 친해졌다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어머님이 간단하게 외출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외출할 때 꼭 아기 눈을 보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라고 인사하고 나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왔을 때도 이모님이랑 아니면은 뭐 할머니랑 잘 놀고 있었어? 엄마가 이렇게 다녀왔어 라고 또 갔다 왔다는 거를 눈도장을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기가 엄마가 나갔다가 다시 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장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기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어머님들이 아기 돌보신 분들 딱 맡겨놓고 아기 잘 때 얼른 나갔다 와야지 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기들이 언제 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아이들이 눈 딱 뜨고 떴을 때 엄마가 갑자기 말도 없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오히려 엄마가 어디 나갈까봐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모님한테 더 안 가려고 한다거나 오히려 어머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일 나가신 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일을 나가려고 했다가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출할 때는 아기 눈을 보고 인사 나누고 나가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아이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마 관계 형성은 앞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면 이제 어머님 준비가 필요하세요. 이제 아기는 젖병에 잘 인지가 됐고 또 아기 봐주신 분과 굉장히 친분을 다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직수했던 가슴을 어떻게 이걸 준비해서 유축해서 줄 건지, 아니면 직수를 만약에 병행할 거면 어떻게 이 가슴가를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봤거든요. 직장 나가시기 전에 먼저 유축을 준비해 두시려면 직수를 하는 마음으로 유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 기능이 저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록 아기를 물렸다가 이렇게 기계로 짜내는 거지만 이 짤 때도 잠깐 예전에 엄마가 수유했던 모습이라던가 이런 아기 아는 모습을 좀 연상하면서 유축하면은 훨씬 더 젖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유축 시간을 정해 주시고 하루에 내가 5번을 할 건지 3번을 할 건지, 이거는 전번 강의 20강의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 저녁을 직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축할 필요가 없겠죠. 아침 첫 타임하고 자기 전은 그대로 직수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오후에
점심때 엄마가 일한 시간, 내가 뭐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다. 근데 그때는 내가 유축할 시간이 있다 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일 나가기 2주 전부터 집에서 꼭 유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시간이 여유가 됐다. 퇴근 시간에도 내가 퇴근 시간 직전에 뭐 회사에서 집에 오기 뭐 1시간 전에 유축할 시간이 있다. 그럼 회사에서 먼저 유축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유축할 여유가 있다. 이게 시간을 정해 주셔가지고 하루에 3번 정도 유축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유축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아기한테 직장 나갈 때 다 젖병으로 돌리고 아침 저녁만 직수하겠다 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 그대로 그냥 평상시처럼 직수하시고 나머지는 이 아이한테 분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젖이 돌지 않도록 양배추옥법 아시죠? 그 18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주 전에 그 준비를 하고 가시면은 나중에 아침 저녁에만 젖이 돌고 하루 종일 젖이 차오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축을 하지 않고 아침 저녁 직수하실 분들, 직장맘들을 위한 거고요. 또 유축해서 주실 분들,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는 바빠서 직수할 시간이 없다 하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유축 시간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심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분들 점심때 똑같이 유축해 주시고, 또 집에 와가지고 유축 이렇게 3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일 나가기 최소 2주 전에 그 시간에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유축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유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유축하실 때는 직수했다가 유축을 하기 때문에 몸이 바뀌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슴이 뭉친다거나 아파진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짜다가 말아버려야 될까요? 적응을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는 잘 나오지 않고 아프더라도 꾸준히 그 시간대에 유축을 해주셔야 되고, 요때 불편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은 냉팩이라든가 양배추 좀 붙여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첫날은 첫째 날부터 한 3일까지는 짧게 짜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10분. 자, 깔때기를 한번 해볼게요. 10분 짜고 그 다음에 반대쪽 10분 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짜주시면 돼요. 요거는 많이 짜려고 하는 게 처음에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유축기로 짤 거라는 거, 내 몸의 신호를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 4일 후부터 어머님이 10분 해서 좀 더 젖이 풀어지는 것 같고 뭔가 온화하게 나오는 듯 하면 4일에서 7일까지부터는 길게 짜주시는 게 좋아요. 한 20분, 그 다음에 20분 이렇게 길게 짜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짜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20분 정도 충분히 짜가지고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정도가 되고 어머님도 가슴도 편안하게 젖이 나오는 듯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자동작, 양쪽 유축기로 짤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쭉 나올 때까지 빼주시고 또 반대쪽 한번 쭉 나올 때까지 빼주시고, 그래서 아마 유축을 적응시켜서 10일 후부터는 뭐 20분을 짜지 않아도 한 10분만 짜도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유지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축기로 짤 때 주의할 점은 먼저 깔때기에 이 홈에 엄마 꼭지하고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불편한 곳이라던가 아니면 단단하게 차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잘 나가지 않는 부위가 있는 곳을 어머니 지그시 눌러주시고, 그 눌러주시는 부위에 이 깔때기를 살짝 기울여 주시는 게 좋아요. 기울여주면서 천천히 돌려가면서 유축하면은 골고루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렇게 골고루 한 다음에 이 깔때기가 이렇게 떠버리면 안 된다는 거. 뜨지 않도록 눌러가면서 골고루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짜주셔야 되고요. 다 짠 마무리는 오프를 하시고 갑자기 이걸 빼버리면 여기가 당겨지면서 유두에 상처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빼지 마시고 오프한 다음에 그대로 공기를 주입하시고 빼주시는 게 유두 상처가 나지 않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축을 적응을 시켜주시면은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모유와 이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